대한민국 보수의 정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고른 이유는 지난 대선 때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힘은 못 찍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인들한테 우리 후보를 선전할 때 내 저쪽 후보도 마음에 안 들지만 너네 당은 도저히 못 찍겠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당이 국민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은 도대체 뭐를 갖고 사느냐? 당은 핵심이 뭐냐? 정당은 회사도 아니고 향후회도 아닙니다. 향후회는 정으로 만나는 거고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당은 뭐냐? 같은 정치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보수의 정신은 뭐냐? 그게 뚜렷하고 그게 국민들한테 전달이 됐고 공감을 얻었으면 너네 국민의힘은 도저히 못 찍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이 굉장히 흐릿합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대한민국 보수당의 정신이 뭐예요? 그러면 뭔가 통일된 얘기가 지금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사실은 그런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보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정신은 이것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신이 이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를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점점 더 그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점이 되는 시점을 제가 지적을 하자면 20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2002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출마 선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출마 선언은 지난 20년 동안 여의도 정치에서 매우 훌륭한 명연설문으로 수많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일으킨 그런 연설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눈 감고 귀 막고 비굴하게 그렇게 목숨 부지하고 밥 빌어먹고 살았던 것이 우리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왜 그랬냐면 이분은 본인이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로 자리매김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대통령은 같은 당인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이분이 자기 대통령을 막 까고 본인이 개혁적인 인물이 될 수는 없으니 아예 그냥 조선 왕조 600년 플러스 한국 현대사 태조 이성계부터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까지를 모두 다 묶어서 비겁한 세월이라고 묶음으로 처리해버리고 본인이 혁신적이고 개혁적이고 도덕적인 인물인 것처럼 내세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지금 보시면 냉정하게 보셔요. 600년의 비겁한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이 연설문의 내용을 보시면 왜 밑도 끝도 없이 600년 동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지금 우리 인생을 고단하게 만든 게 뭐가 있다고 왜 내 인생 지금 고단한 것을 갑자기 조상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가 밑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듣기에는 굉장히 멋지고 선동적이지만 사실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600년과 우리 한국 현대사를 이렇게 싸잡아서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우리 역사를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이런 태도도 지금 보면 이게 왜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었을까?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 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 이전에도 보수당이 산업화를 이룬 보수당이 스스로의 굳은 살, 부패 이런 것을 재빨리 잘라내고 그리고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것에 맞춰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못했고 보수의 정신은 이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국민들한테 제시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담론이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기억해 보세요. 저쪽 후보가 기본소득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에 기본소득 하는 나라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본소득이라는 거의 철학이 뭡니까? 있는 놈, 배운 놈, 잘난 놈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그거 다 세금으로 걷어서 나눠 갖자는 게 기본소득의 생각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를 전과 사범이 얘기했는데도 정말 손톱만큼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진 겁니다. 보수가 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질 거예요. 이 상태로 가다간. 남 탓하고 조상 탓하고 피해의식을 얘기하고 그래서 나는 뭘 해도 옳고 저쪽 애들은 있는 놈 잘난 놈 물려받은 놈들이 다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뭘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피해의식을 가르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든 게 바로 포퓰리즘이고 사회가 그렇게 가면 보수는 계속 집니다. 점점 더 질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의 시간이 정말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시간인가? 저는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70년 전이죠. 6.25가 끝났을 때 우리 서울의 광화문 사진입니다. 잿더미입니다. 여기서 이 잿더미 속에서 뭘까를 찾아내려고 하는 이 중년 여인들의 마음이 6.25 이후에 우리 아버지 세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정말 잿더미 속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진 이미지는 전쟁 고하의 나라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전국에 바글바글했던 것이 바로 전쟁 고하들입니다. 전 세계 국민들이 한국은 너무나 불쌍한 나라, 비참한 나라, 전쟁 고하가 바글바글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 구호 기후가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왜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경제개발 60년 이후에 지금 보세요. 1960년대 초반에 우리는 저런 나라들,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콩고 이런 나라보다 못 살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보시면 더 작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진국들,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어깨를 겨누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60년대 초반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 있다가 60년 후에 지금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하나예요. 정말 특별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특별한 역사를 만들어낸 나라가 그렇게 가볍게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역사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그것을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내보이지 못할 뿐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살아왔고 특별한 정신을 가진 국민입니다. 제가 그 특별한 정신 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보수 정치의 시작이 된 인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저분이 나라를 우리 정부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했던 선언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보수의 정신 첫 번째, 사람 하나하나를 제 발로 서게 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게 보수의 정신입니다. 제 발로 사람 하나하나를 서게 하는 것, 바로 서게 하는 것. 이분이 그때 선언했던 것, 교육은 부모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누구라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요, 재헌헌법 안에다가 그걸 넣어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은 적어도 초등교육은 무상이고 의무적이어야 된다. 당시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동안 딸내미들 교육 안 시키고 아이들 농사일 시켜야 되니까 학교 안 보내고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의 까막눈,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80%였습니다. 까막눈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아주 정확하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배워서 사람이 이 거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제 발로 세우는 게 나라의 근본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법을 만들어서, 국민교육법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개발도상국에, 먹을 것도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그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의 철학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을 때 국민들은 뜨겁게 화답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들어있던 그 구호 기후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상하다.
본인들은 못 먹어서 얼굴에 부항이 들었는데 근데도 아이들 갈 학교에 가서 벽돌이라도 하나 올리려고 하고 참 이상한 국민들이다. 이게 우리의 정신입니다. 이게 우리 보수의 정신이자 대한민국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기회를 못 가졌던,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해서 성인들을 위한 한글 학교를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농한기 겨울에 농촌으로 보내고 여기 중년 여인들 보세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이모 세대죠. 글을 읽을 기회가 없었던, 배울 기회가 없었던 그 마음속의 한을 여기 와서 지도자들이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줬을 때 뜨겁게 화답했습니다. 이 젊은이들 겨울에 저 농촌에 1년에 200시간 한글과 기본적인 산수를 가르쳤습니다. 농한기, 감옥, 군대 가서 감옥에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1958년에 했던 조사를 보면 까막눈 비율이 4%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거의 모든 국민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거죠. 대단한 나라죠. 이건 지도자와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배우겠다. 배워서 내가 조금 더 넓은 세계에 들어가겠다. 이런 열망이 가득했던 나라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발로 서는 게 시작이다. 저는 우리 보수의 두 번째, 우리 보수의 정신이 뭐예요? 했을 때 두 번째, 보수는요,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내 탓입니다. 남 탓을 하는 게 얼마나 찌질하고 주저앉아서 피의식 쪽에 썰어서 세상이 잘못됐어. 나는 여기서 누가 뭘 갖다 주겠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기력한지. 내 탓을 하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다. 1964년에 경제개발을 할래도 아무 데도 돈을 안 빌려주니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국어를 하러 갔습니다. 말 그대로 국어를 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일자리가 없으니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영화 보시면 국제시장에서 쌀가마니 들고 대학 나온 청년들이 쌀가마니 시험 치고 독일의 광부로 가는 거 보셨죠? 광부로 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갱도로 내려가서 탄을 캐는 그 광부가 되기 위해서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습니다. 이 광부들이 가 있고 간호사들이 가 있던 마을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대통령과 같이 찾아갑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 있으니까 마을 해관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울음바다였다고 해요. 그 먼 땅에 와서 돈을 벌러 와 있던 광부와 간호사들이 그 대통령 부부가 들어오니까 대통령께서 자기가 그 준비했던 연설문을 읽다가 본인도 북받쳐서 읽지 못하고 그걸 덮고 자기 마음속에 있던 가장 깊은 얘기를 꺼냅니다. 그게 나라와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47살의 젊은 지도자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시다.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남들처럼 살 수 있는 터전은 만듭시다. 대단한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은 저는 진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이 실업자고 다 밥을 못 먹어요라고 이분은 독일 총리를 만나서 국어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미래를 봅시다. 여러분들 모든 기적은 다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를 인생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남 탓해서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고 바로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기적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그게 보수의 정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보수의 정신 세 번째. 저는 보수의 정신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남 탓하지 않고 그리고 내 자신을 강하게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옆을 봅니다. 모든 것은 우리 보수의 모든 정신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그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우리
저 박정희 대통령 한탄한 얘기가 있습니다. 60년대. 나라의 장부를 보니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아직 우리는 독립국가가 아니다라고 한탄합니다. 왜? 나라에 돈이 없으니 미국에서 나라 재정의 반 이상을 계속 얻어다 썼습니다. 원조 자금으로. 그 원조 자금을 계속 얻어다 써야 되니까 해마다 예산을 세우면 그 미국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설명하고 허락받고 그래야지 돈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독립국가입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거렁뱅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어떻게 썼느냐? 정말 거렁뱅이 상황이었지만 그 조그마한 예산 중에서도 16%, 17%를 전국의 초등학교 만드는 데다 썼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다. 경제 성장이 뭐냐? 이 아이들 잘 살게 만드는 거고 이 아이들이 커서 일자리를 갖게 만드는 게 바로 성장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컸을 때 68년에 중학교 입학시험 없애죠. 74년에 고등학교 평준화시키죠. 대중교육의 범위를 끊임없이 넓혀가면서 우리의 산업화가 시작되는 산업화가 처음에 가발 만들고 합판 만들고 운동화 만들고 그다음에 라디오 만들고 테레비 만드는 그 과정에 올라가는 사다리와 우리 국민의 대중적인 민도를 연결시켜서 그게 바로 우리 경제개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배우고 좀 더 고급의 국민들이 좀 더 고급의 일자리를 가져서 돈을 더 벌고 그 돈으로 자기가 공부하고 동생들 공부시키고 텔레비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그래서 더한 경제 성장의 엔진이 되는 것. 그 밑바닥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누는 그 진학할 수 없는 어려운 집안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썼습니다. 좋은 직업학교를 만들었죠. 이게 바로 부산에 독일에서 빌려온 돈으로 독일의 커리큘럼으로 만든 한독직업원입니다. 이런 좋은 직업학교를 전국에 만들고 그리고 좋은 공고들 만들고 이게 진학할 사정이 안 됐던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부부가 틈나는 대로 가서 아이들을 어깨를 두들겨주고 1968년에 국민교육 현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기억하시죠? 그거 보세요. 우리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우리 지금 다 어려운 거 우리 다 아는데 거기 주저앉지 말아라. 우리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뛰어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는 것.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신경 썼습니다. 77년에 경향일보 신문입니다. 4월 20일 신문입니다. 그 전날 밤 4.19 기념식 날 밤에 영등포 공단의 실업계 고등학교, 야간학교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아이들을 영등포 공단 안에 있는 실업계 야간학교 3군데를 불시에 대통령이 찾아가서 아이들을 격려합니다. 이게 그 다음 날 아침 신문의 기사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산업화 시절에 너무나 고되게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던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 저녁에 3군데를 도는 것. 이게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 국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보수는 경쟁도 좋아하고 그리고 남 탓하고 있는 것도 싫어하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밑은 우리 국민에 대한 사랑이고 더 어려운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듯이 우리 역사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라고 여쭤봤잖아요. 우리 보수는요. 역사를 우리 앞세대의 경험, 우리 앞세대의 간절함, 그분들의 부끄러움, 그리고 그분들의 자랑 이거 다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보수의 정신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끌어안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죠? 포항제철 초대 회장 박태준 씨. 이분이 그렇게 쇠를 만들어내려고 쇳물을 흐르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70년대 초반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이분이 직원들한테 맨날 했던 얘기. 우리 회사는 조상의 피값으로 만든 회사다.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경제개발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청구권 협정 65년에 일본에 가서 김종필 씨가 가서 협상을 하죠. 36년 동안 너네가 우리 부모 세대 힘들게 하고 압제했던 거 돈으로 퉁치자. 국교 정상화하면서 돈을 얻어옵니다. 그 돈의 4분의 1이 포항제철 만드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경부고속도로 타는 데 들어갔습니다. 우리 경제개발은 그런 비루한 그런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부모 세대의 괴로움을 돈으로 퉁치자. 너무나 비참한 얘기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왜냐?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되고 경제가 발전해야 되니까 저 돈으로 포항제철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깔고 그리고 인프라 깐 겁니다. 그럼 잘해야죠. 이분이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조상의 핏값이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하면 우양우에서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된다. 조상이 잘했던 거, 못했던 거, 그 고통, 그거 다 이제 우리 숙제다는 거죠. 이분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빈곤의 굴레도, 독재의 사슬도 다 기억해라. 본인들이 빈곤의 사슬을 끄는 세대인 거 인정하고 동시에 독재의 사슬을 만들어낸 세대인 것도 인정.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자, 이제 독재의 사슬도 기억하고 빈곤의 사슬도 기억해서 그 역사를 다 끌어안고 거기서 뭐를 더 할 것인지는 당신들의 몫이다. 그게 보수의 정신입니다. 지금 역사는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 보수의 정신이에요. 그게 우리 나라를 여기까지 키워온 우리 선배 세대의 정신입니다. 일제와 전쟁과 이 모든 괴로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라를 키워서 우리 자녀 세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라는 그 마음은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역사는 그냥 굴러오고 앞으로도 굴러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너무 멋있죠? 우리 대한민국 보수는 그 시대에 그 시대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배고프던 시절에 다들 절망해서 배고프던 시절에 산업화를 해서 사람들 밥 먹게 했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했고 90년대, 2000년대는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지금 첨단 기업들 너무나 자랑스럽게 온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의 과제는 뭔가요?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지금 시대 60년의 경제개발 이후에 경제발전 후에 지금 동력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결혼할 생각도 없고 아이 낳을 생각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60년 동안 끊임없이 고치고 깎아냈어야 하는 우리나라 지금 구조개혁이 안 돼서 지금 젊은이들은 공정하지도 않고 기회도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년 동안 빠르게 발전하면서 나는 피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역별로도 갈라지고 계층별로도 갈라지고 지금 성 간 갈등도 젠더 갈등도 높아지고 지금 모든 나라가 갈등 투성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과제는 뭘까요? 이거 치유하는 거죠. 나라의 활력을 다시 세우고 젊은이들에게 다시 꿈을 주고 그리고 나라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이게 우리 세대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그 시대에 숙제를 했듯이 우리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과 5년 전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했던 인터뷰입니다. 우리나라 보수는 자기들이 보수라고 자처만 하지만 친일의 반공의 독재의 관치경제의 정경유착의 지역주의만 있을 뿐이다. 라고 보수를 경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치하는 목적은 주류 세력의 교체다. 우리나라 보수는 너무나 형편없으니 본인들이 권력을 가지면 나라가 아주 잘 될 거다라는 거죠. 내가 정치하는 목적은 주류 세력을 교체하는 것이다. 결과는 국민들이 이 사람 뽑아줬잖아요. 여러분들은 억울하시죠? 우리 보수가 정경유착의 부패의 지역주의만 하는 그런 보수냐? 노블리스 오블리스 전혀 없는 그런 보수냐? 우리 당원들은 억울하시지만 국민들은 공감한 겁니다. 왜? 보수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지난 20년 동안 국민들에게 우리 정신은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정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당에 모여 있는 겁니다. 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가 아직은 정말 구군이 쇠하지 않았다고 저는 느껴지는 게 5년 동안 지금 본 게 뭐예요? 관치경제, 정경유착, 지역주의 다 민주당이었습니다.
5년 동안 권력 갖고 난 다음에 한 일은. 맞지요? 지금 6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다 기운이 다 해서 구조개혁 해야 되는데 연금, 노동개혁, 교육개혁, 문재인 정권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겠다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건 역사 앞에 죄 짓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역으로 가득 찬 취임사 기억나세요? 정말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가득 찬.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너무나 멋지잖아요.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 분열과 갈등을 통합하겠다. 하나 된 나라를 만들겠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너무나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가득 찬 취임사를 보고 국민들이 박수쳤지만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보여준 거는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나라가 찢어진 적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 자기들 패거리끼리 좋은 자리 나눠 가지느라고 뒤돌아 앉아서 나눠 가졌고, 그리고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 시험 대신 쳐주고 문서 위조하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얼른 국민들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우기면서 나라를 두동강을 내놨습니다. 나라를 두동강을 내놓은 결과가 지금 이것입니다. 그 꼴을 보고 저 사람들은 말만 미사여구지 5년 동안 보여준 게 바로 저거네? 라고 국민들이 본 다음에 정권 교체해줬습니다. 그럼 현재 스코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스코어 몇 대 몇이에요? 현재 스코어 지금 동점이죠, 뭐. 완전 동점입니다. 0대 0이에요. 그동안 쌓아왔던 거, 서로 산업화 세력이다, 민주화 세력이다 하면서 쌓아왔던 거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0대 0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맞죠? 이제부터 시작인데 지난 20년 내내 우리가 계속 져왔던 싸움을 지금 와서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 개싸움 더 잘하면 돼요? 우리 당원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민의 50%가 특정 지지 정당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나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딱히 지지하지 않는데 그때 더 합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밝은 미래 비전을 내세우는 정치 세력을 그때 선거마다 찍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국민들 앞에서 우리가 저당보다 더 개싸움을 하면서 더 소리 높이 막말하면 그러면 우리를 지지해 줄까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들 하는 가만히 앉아서 뭐 좀 정부가 나눠주길 원하면 괜찮아요. 기본소득이 뭐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정부가 도와줄 거다라는 철학이잖아요. 그거 따라하면 되나요? 여러분, 지난 총선 때 우리 망한 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리도 기본소득 하자는 얘기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어때요? 지난 대선 때도 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들, 노래방 주인들 막 극단적 선택하는데도 가서 전 국민한테 뿌리자라는 얘기 우리 당 안에서도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민주당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끌려갑니까? 자기 정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민들 앞에서 지금 개싸움하는 것도 소용없고 민주당하고 똑같이 퍼주기 경쟁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퍼주기 경쟁해봤자 저 사람들이 이기죠. 우리는 국민들한테 뭘로 승부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멋진 정치 세력이라는 걸로 승부해야 됩니다. 막말, 개싸움 이런 거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더 도덕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밝은 미래 비전을 내세우는 이제 생각의 싸움이고 진검승부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제 진검승부의 시대예요. 진검승부의 시대에 우리가 국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거, 보수의 정신은 뭐다? 보수의 정신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우리 선배 세대들이 가져온 보수의 정신은 일으켜 세움의 정치입니다. 뭘 일으켜 세워요? 제일 먼저 내 자신. 매일매일이 너무나 힘든 일상생활 속에서 주저앉아서 남 탓이나 하고 피해의식 속에서 기본소득이나 바라고 이게 몸이 편합니다. 이거는 매일매일 이런 내 자신의 욕구를 눌러앉히고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너무나 큰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것, 이 싸움을 하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이 싸움을 해서 이긴 사람이 자기 자신과
가정을 먼저 일으켜 세운 다음에 옆 사람을 보고 이웃을 챙기고 이웃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나라를 일으키는 것, 이게 우리 보수의 정신이고 가치입니다. 일으켜 세움의 정치입니다.